아파트 모델하우스 1년만 돌아다니다 나면 집을 꼭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요. 내가 상가를 갖고 싶다. 상가 분양사무실 가서 몇 번만 돌아다니다 나면 상가를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문 지식도 쌓이지만은 자기가 어떤 꿈을 키우고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도 거기서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언론이나 정부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발표할 때 반드시 현장을 좀 확인해 보셔라.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제가 공무원 그만두고 이 사회라는 이 야생으로 나가 떨어졌을 적에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매일같이 해요. 매일같이. 저녁에는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간슬게 주워 담을 적에 그때가 안 되면 잠자기 전에라도 오늘 내가 했던 일 중에서 어떤 일이 뭐가 잘못됐었나, 또는 오늘 내가 들은 뉴스나 어떤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지금 내가 돈이 될 만한 건지, 뭐가 될 만한 건지, 정보가 될 만한 건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해보시고 아침에 나올 때는 간슬게 빼놓기 좀 직전에, 아침에 나올 때 아니면 일어났을 때, 저는 이거를 꼭 화장실에 가서 하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는 화장실에 가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오늘의 할 일을 생각합니다. 오늘의 할 일은 오늘 나가서는 뭐를 어떻게 할 것이고, 주요한 건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아침에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다 나면은 하루하루 쌓이는 내가 노하우가, 또 지식이 나중에 나도 모르게 다 아무 때나 툭툭 튀어져 나오더라. 그냥 버려두던 것이 나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고, 세상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얘기는 제가 카페에서 글에도 올렸었는데, 실제 어떤 노인네가 중앙공원에서 같이 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공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실천을 하시고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더라.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시크릿인가 거기에서도 나왔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지, 그 얘기는 안 되라 하는 얘기라고 그래요. 체면 거는 게. 그러니까 뭐든지 된다. 안 된다는 생각 자체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볼 때 자꾸 내 눈과 내 귀로 이걸로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 머리로 봐라. 조금 깊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도 앞에를 보지 말고 뒤에를 한 번씩 보시라는 거고, 그래서 조금 깊이 한 번씩 해보면은 조금 다르더라. 그러니까 같은 언론 기사를 보더라도 그냥 앞에서 흘러나온 그대로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뒤로 숨겨진 것을 보시고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습관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고, 제가 이런 데는 재주가 조금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라고 해서 좀 해보는데, 이게 지금 먹다 남은 사과라고 이게 해놓은 거예요.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느냐? 뭐 생각나는 거? 이게 뭐 애플사 마크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는 사람도 있고 어쩌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윌리엄 테리인가 뭐 그 사람도 생각나고 백설공주도 생각나고 뭐 그런데요. 근데 실제 이런 거를, 어떤 거를 이렇게 툭 던졌을 적에 아까 앞에 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내가 아는 건 많은데 지금 입에서 안 나와요. 입에서 제대로.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매일같이 반복해서 해보라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정리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좀 해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가면서 정말 어떤 건지 공인중개사
제가 공인중개사 중개업 하니까 지금 중개업과 관계 없으신 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걸 창업한다고 그러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갖다 받아두시라. 공인중개사는 그냥 공부하는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나중에 거래 하나만 해도 큰 효과가 있더라. 결국 부동산은 우리와 평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직업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더라. 그리고 결국은 새로운 시대에는 지금 1인이 1직장 갖고는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가 그 1인 2역 3역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서도 특화될 수 있고 좋겠더라.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전문화가 된다 그랬는데 골목 같은 데는 실제 대형화된 것들이 침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 꿈이 있는 자들은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이다. 앞으로의 직업에서도. 그 다음에 여자들은 특히나 이게 성평등 저건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은 내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봤을 적에 조금 더 유리한 직업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컨설팅 시장을 지금 이제 처음에 부동산을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소 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아파트 중개하는 거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 시장은 그 가지수만큼이나 무지하게 다양해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분류를 해 들어가면 아파트 주거용을 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상가, 공장, 토지 해서 크게 나눌 때 주거용, 상업용, 그 다음에 자산형 이렇게 해서 막 나누고 그러지만은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숙박업에서 모텔만 하기도 하고 모텔에서 매매만 하고 임대만 하고 상가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식업의 그 많은 종류 중에서 한두 가지만 타켓으로 잡아서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 더욱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그냥 이쪽에 하나 내놓고 주거도 하고 상가도 하고 공장도 하고 토지도 하고 막 했는데 이제 그렇게 가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니까 조금 더 특화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기가 어느 쪽으로 좀 더 전문화되게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시장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하면 보통 우리가 그 중개 한 건이 이루어지면은 연쇄적으로 해서 보통 한 4건 정도가 평균이 일어나요. 평균. 4건 이상 일어나요. 중개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이사가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근데 이렇게 4건 정도가 일어나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금융권에는 대출을 하게 되고 정부에서는 세금 받아들이고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다 관계가 되고 이삿짐센터나 도배업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이나 음식점, 생활잡화 우리 하다못해 그 철물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수리업 이런 데까지 그 다음에 지역 주민 이렇게 하다 나니까 그 지역 전체 상권에서 보면은 아마 조금 작은 골목에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 내의 상권에서는 70-80%까지도 거의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업이 우리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중개사들이나 이 개업 자체가 굉장히 책임감도 많이 갖고 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을 제대로 하려면 입지 선정은 잘해야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업장 개설할 때 준비해야 될 게 중개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요즘은 사업용 계좌하고 카드 발급이나 카드 발급을 받으시고 카드 단말기나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을 구성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조금
뭐 다양하고 업주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중요하다. 내가 할 건지 종업원하고 할 건지 아니면은 종업원을 공인중개사를 둘 건지 무자격자를 둘 건지 또 남자를 둘 건지 여자를 둘 건지 또 아니면 다양화해서 합동사무실을 할 건지 해서 직원들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는 나름대로 좀 판단을 해주시고 중개업소 홍보를 하는데 명함작업이나 DM 발송, 전단지 단체 활동을 많이 하셔라. 다만 여기서 선배님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DM 발송은 어떻고 명함작업은 어떻고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처음에 답답하니까. 근데 이제 저같이 지금 13년씩 된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거 아무런 효과 없어. 그거 해봐야 천장 뿌려도 한 명 올까 말까 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첫째 하나 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명함 발송, 명함 같은 거는 왜 하나 조건이 해야지만 되냐면 내 주변에를 내가 발로 다니면서 명함 작업을 직접 하다 나면 그 주변에 대한 상가라든가 거리라든가 구조라든가 모든 걸 익힐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거를 갖다가 붙여놓으면은 집을 가진 사람은 다 뛰어갖고 들어가서 방 한 구석에 갖다 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쪽에서 50일 딱 있었다 그랬어요. 원정동에서 50일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쪽에서 전화가 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쪽에서 1년이면 뭐 한 거의 10여 통 이상을 받아요. 그쪽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분들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의 효과를 보지 말고 조금 멀리 보고서 반드시 하셔라. 그 다음에 처음에는 중개하는데 계약서도 못 쓰겠어요. 그래서 그 공동중개나 또 선배들하고 하는 것을 꺼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거를 적극적으로 그쪽으로다가 하세요. 오히려. 나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선배하고 자꾸 하면서 다른 분들하고 익히세요. 그 다음에 젊은 분이라면 또 내가 아직 그 어떤 분야에 노하우가 없다면 분양사무소라든가 기획부동산은 조금 그렇긴 한데 하여튼 기획부동산이나 컨설팅 사무소 같은 데 가서 처음에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 이미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가서 백날을 있어도 안 가르쳐줘요. 계약서 쓸 때는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또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옆에 오는 것도 안 좋아해요. 이것이 이 바닥에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부딪히면서 하신다 그래도 그렇게 배우실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의 내가 부동산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 외우지는 마셔라. 지금까지는 시험 보려고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다 집어던지세요. 법조항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유식한 척 하려고 법조항 잘못되다가 그분한테 역으로 당하는 수들이 있어요. 그냥 어떤 법이 어디에 있더라, 어딜 찾으면 나오더라.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고 중요할 때만 그 법조항 찾아서 하나하나 체킹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분야의 것은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모든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좀 정리가 안 될 적에는 너무 법 규정에 갖다가 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타협을 많이 유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지금 얘기를 했지만은 홍보에 열을 올리라는 건 DM이 됐든 명함이 됐든 처음에는 다른 선배님들이 얘기하는 거 듣지 마세요.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그냥. 그 돈도 별로 안 들어가요. 명함 뭐 1000장 만장 뿌려봐야 내가 몸으로 뛰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특히 오전에는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또 사무실에 둘 이상 보통 개업을 하니까 한 사람 있고 한 사람 나가서 하루에 2시간씩만 돌아도 매번 몇 바퀴만 돌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못할 때는 아까 공동중개를 해라 그랬는데 유능한 실장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실장이 하는 걸 눈여겨보면서 내가 익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맨 끝에 거래 후에 그 사후 관리를 좀 잘 해두시라는 거. 그래서 가끔 가다 문자도 좀 날려주고 또 될 수 있으면 뭐 전화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그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고 처음에 할 때는 여기 있는데 제가 아까 역곡동을 안 택하고 원정동 쪽을 택했다고 그러는 거 뭐냐 너무 거래 단가가 큰 데를 가시는 것보다 거래 단가가 작은 데가 그 거래가 횟수가 빈번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을 익히는 쪽에서도 이게 훨씬 낫습니다.